Nordicus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입니다. 이것이 방송될 때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가 좀 유럽같이, 유럽에는 축축한 날씨같이 비가 오고 있는데, 이런 날씨가 되면은 스톡홀름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스톡홀름뿐만 아니라 그 스웨덴의 도시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. 그 도시에서 나는 그 흙내음이라든지 그 푸른 자연이 생각나곤 합니다. 도시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고 싶어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. 도시 중에 대도시를 주변으로다가 수도를 포함한 대도시를 주변으로 관광을 가시는데, 그거 외에도 재밌는 도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그 중에 그 스웨덴과 덴마크의 국경 도시인 말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말메는 일 때문에도 여러 번 방문했었고, 어떻게 보면 스톡홀름보다도 더 나중에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곳입니다. 그 이유는 그 남쪽 지방, 스웨덴에 비하면 남쪽 지방, 스톡홀름에 비하면 남쪽 지방이죠. 그 기후나 문화적 환경이 조금 달라서인지 몰라도 그 넓은 집에 꽃하고 나무가 있는 정원에 또 나지막한 지붕에 그런 그 미국적인 형태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. 또 이 말메라는 도시에서는 한 20km 미만 거리에 그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 코펜하겐과 말메에는 의레순드 브릿지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,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. 한 8km 정도가 8km죠? 8km 정도 미터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, 나머지 5km 정도는 해저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이 코펜하겐하고 말메하고는 굉장히 교류가 잦았고요. 또 한때 1200년경서부터는 몇백 년간은 그 스코네 지역, 말메를 포함한 스코네 지역이 덴마크의 영토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, 또 스웨덴 쪽의 정치적인, 문화적인 혜택은 또 있고 하는 국경 도시가 되겠습니다.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칼마 동맹을 보시더라도 그 수도인 코펜하겐과 말메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스코네 지역이 또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덴마크로선 중요한 지역인데, 말메 조약에 의해서 덴마크로부터 스코네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스웨덴이 된 지역이죠. 말메를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일은, 말메가 한때 70년대,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조선소가 호콤수 아베라는 조선소인데, 스웨덴 사브 회사의 소유였습니다. 그런데 스웨덴의 조선업이 이제 몰락의 길을 가면서 한국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그 코콤수에 쓰고 있던 그 크레인을, 말메 크레인을 이제 사오게 되죠. 기사에는, 신문 기사에는 그것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 짓던 그 스웨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한 기자가 쓴 글을 다시 한국 기자가 이것이 이제 말메의 눈물이다 라고 해서 말메의 눈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, 그 크레인이 단돈 $1에 현대중공업에 매각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,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. 조선소가 몰락을 하면서 크레인이 이제 팔려나갔고, 매각 금액은 $1,400만, 한화 한 160억 원 정도에 팔려나갔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가 됐겠죠. 해고가 되면서 그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고, 그 도시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또 시대가 해외에서 넘어오는 그 이민자들과 맞물려서 말메의 치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일자리도 떨어져 나가고,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서 치안 상태도 좋지 않고, 그러다 보니 자국민들도 살기 안 좋은 도시가 돼가고 있던 무렵에 그 말메 시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모델을 보고, 그 쿠퍼티노 모델이죠. 그 실리콘밸리 모델을 보고, 우리도 여기가 대륙하고 가까우니, 덴마크를 통한 대륙하고 가까우니 여기서 창업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.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밍스라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. 근데 밍스는 그 말메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, 지금도 아주 성공적으로다가 일어나고 있는 창업 지원센터인데, 그 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 몇 번 가봤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거세 조선소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구가 줄어들었고 어떻게 다시 극복을 했는가라는 그 인구 지원 정책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, 그 말메시에서 아까 만든 그 밍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정책들이 스웨덴에서 쏟아지면서 이것이 유럽으로 알리기 위한, 또 멀리 보면 유럽에서 이제 다른 세계로 벗어나기 위한
비즈니스 모델을 말매에서 한번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말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거기에 일자리가 뭐 큰 대기업은 아니더라도요.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출산율이 점차 회복해서 한때는 그 스톡홀름에 육박할 정도로 회복한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도시가, 한 도시가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직접 아주 실험실의 공간같이 실제로 보여주었던 도시였습니다. 그거 외에도 말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덴마크 지역에 속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서 세금이 코펜하겐보다 좀 쌉니다. 그리고 소비세가 그 우리가 말하는 부가가치세죠. 소비세가 그 덴마크의 소비세에 비해서 그 스웨덴 지역이 제가 기억하기로 2% 정도 싸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커다란 장을 보기 위해서 스웨덴으로 온다든지 또 주택이나 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코펜하겐은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집값이 비싸잖아요. 그것에 비해서 말메에서는 바로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말메에서 살면서 코펜하겐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인구가 10%가 살짝 넘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펜하겐하고 말메하고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인접 도시가 되겠고요. 또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그 검문소는 아니고 국경 초소 같은 데를 지나게 됩니다. 말메를 통할 때는 코펜하겐에 내리곤 하는데 말메 공항이 있지만 작기 때문에 코펜하겐 공항에 내려서 코펜하겐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서 말메르다가 들어오는데 그 지하철 안에 그 경찰들이 이제 항상 여권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말메를 방문하실 때는 코펜하겐을 가신다라는 염두에 두시고 또 코펜하겐을 가실 때는 말메에 가신다는 염두에 두시고 여권을 한 장 항상 지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덴마크에서 코펜하겐까지 기차로 한 40분, 택시로도 30분이 안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. 외래순두다이에 60유로 통행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 관광객들은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말메는 그 스톡홀름에 예전에 지금은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예전에 그 KFC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잖아요. 그것이 스톡홀름에 못 들어오고 있을 때도 말메에 제일 먼저 들어왔었고 또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식들, 패션들 또 하다못해 그 난민들까지도 그 말메를 가장 먼저 거쳐서 이제 스웨덴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 같은 또 가장 선진화된 또 가장 앞서 나가는 그 트렌디한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.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다가 치안 사정이 안 좋았다가 극복하게 된 말메를 보면서 지금 가보면 예전에 그런 모습은 거의 없고요. 굉장히 작은 서울의 한 구 정도 같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